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오늘은 총 29명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유입 사례가 26명, 해외에서 유입된 게 9명인데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특히 인천에서 학원 강사를 하는 이 확진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첫 번째 프레스콕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제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는 20명, 오늘 오전 2명이 더 확진되면서 2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8일과 9일에는 12명, 1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10일과 11일에는 30명대, 12일과 13일에는 20명대를 기록하면서 이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가 3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가 2차, 3차 감염으로 번지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인천의 학원 강사에서 시작한 바이러스는 무려 14명을 추가 확진자로 만들었고요. 다시 2차 감염자들이 학원, 교회 등을 다니면서 여기서 접촉자 무려 1,700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홍대 주점을 방문한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수원의 한 대형 볼링장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서 역시 2,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빨리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야 2차, 3차 전파고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코, 높아지는 2차, 3차 감염 위험입니다. 네, 이태원과 관련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3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클럽을 방문한 사람만도 무려 82명입니다. 자, 박기수 교수님, 지금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요. 계속 20명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아까 지금 해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월 30일쯤부터 5월 2일, 5월 5일까지 황금 연휴에 이제 생긴 그 바이러스가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5월 2일로만 이제 보면 우리가 잠복기가 짧게는 한 2, 3일부터 있다가 이제 바이러스가 바로 분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5월 14일, 14일이니까 열흘이 한 10일 가까이 됐어요. 그렇게 보면은 3일, 4일 정도만 해도 벌써 4차 감염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4일씩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태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진단 검사를 잘 하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 있는 분들은 다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퍼져나간 거, 2차, 3차 다행히 지금 나오는 것들은 확진을 잘 하고 집단을 잘 이렇게 확인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연결고리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지금 많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잡느냐가 관건이고 특히 아까 전에 일부 나왔습니다만 무증상일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호핑한다고 그러는데 바이러스를 연결고리를 끊어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확인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다른 것이 발견이 되면 이게 과연 이태원발인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태원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2차, 3차, 아마도 지금 4차까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빨리 초기에 아직도 이미 뭐 초기는 아닙니다만 잡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우리 밑으로 남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태원을 다녀오지 않았다 또는 이태원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이태원과 관련이 없는데도 이제는 3차, 4차 감염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른바 이태원과 관련이 없더라도 의심이 되면 필히 진단을 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이 나타나야 된다. 이제 코로나19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 기자, 실제로 지금 박 교수님이 얘기했던 3차, 4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던 이 학원 강사, 대학생이죠. 그렇습니다. 이 학원 강사로 인해서 지금
몇 명까지 이게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발제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일단은 이 인천의 이 학원 강사에게서 바이러스가 전파돼서 2차 확진자가 된 사람이 지금까지 14명이고요. 14명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예. 그리고 이 중에는 이 확진자 14명 가운데 학생 1명한테 또 감염이 돼서 3차까지 된 사람이 또 1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2차 감염자들 가운데 뭐 교회나 학원 등을 다니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지금 진단 검사를 받는 사람이 1,700명이나 됩니다. 아우, 그러니까 예. 이제 문제는 보면 애초부터 이제 학원 강사가 자신이 학원 강사라는 걸 밝혔다라면은 좀 이 고리를 빨리 끊었을 예. 텐데 무직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천시에 따르면 이 강사는 자신이 이제 학원 강사라고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 좀 학생 신분이니까. 예.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대학 졸업까지 이제 한 과목만 남았어요. 이것만 예. 입수하면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 학교나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학원에서나 이렇게 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의 학원 사례가 굉장히 3차, 4차 감염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실증 사례인 것 같아요.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던 학원 강사가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감염이 됐어요. 그 학생이 집에 가서 자신의 학부모를 또 감염시켰어요. 자신 학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쌍둥이 동생을 또 감염시켰어요. 그 쌍둥이 동생을 가리키는 과외교사를 또 감염시켰어요. 이게 도대체 몇 차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차례가 넘어가면 내가 예. 누구한테 감염이 됐는지 사실 이렇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예. 확인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N차 감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고 뭐 심지어 이쪽까지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나비 효과 수준으로 본인은 도대체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그래서 차라리 지금 안타깝긴 하지만 1,700명이라도 그래서 확인이 돼서 저분이 늦었지만 얘기가 돼서 한 게 좋은 거지. 만약에라도 저런 게라도 나중에 완전히 이제 모른다. 예. 이러다면 이제 뭐 1,7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넘어가는 건 뭐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리무중 상황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교훈이 그런 게 저분이 정말 잘못된 게 저분 때문에 지금 의료 자원 인력 그다음에 예. 1,700명이 검사 받아야 되고 또 저분 중에는 밀접 접촉자로 있으면 또 2주 이상 또 예.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지금 교훈으로 삼고 좀 뼈아픈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학생이 자신의 신분을 무직이라고 밝히면서 이 동선을 추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이 학생도 잘못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버젓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학원 운영을 계속했던 학원 업주들도 사실은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육부총리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로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감염이 되고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피해를 확산시킨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원 관계자, 학원 운영자 여러분들께도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원격 수업의 방식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최은미 기자,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잖아요. 학원 수업도 이태원 클럽의 운영도 자제했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전체 학원 중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뭐 20%가 채 안 됐었거든요. 80%가 운영을 했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누가 강제로 닫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요할 수는 없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은혜 부총리가 이 강사가 직업을 숨기고 이렇게 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학원도 원격으로 해라. 지금 학교 개학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학원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학원도 원격 수업해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예.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영어 유치원이나 미국 예.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 그 뭐 SAT를 준비하는 학원들. 예.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가 꼭 있을 걸로 추정되는 학원들 있잖아요. 1,200개를 추렸다고 합니다. 이 학원들 다 일제 조사를 진행해서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수칙, 방역 수칙을 예. 다 지키고 있는지 오늘부터 행정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학생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 개학을 했고 등교를 미뤘지만 학원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학원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이 전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김태 기자, 이 지금 최초의 거짓말을 했던 인천의 대학생 학원 강사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일단 이게 그 역학조사 과정에서 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 허위 진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거짓말 때문에 역학조사에 혼동을 줬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예. 경우에는 또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예.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금 고발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여러 가지 상황상 진술을 제대로 안 했지만 그 결과, 가져올 결과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이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을 보니까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람들 또 신분을 감추고선 동선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또 능사냐는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최영호 교수님. 예. 예. 이게 뭐 사실 불편해야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불편한 걸 조금 예. 틀어준 거예요. 근데 요번이 경제적으로 이게 큰 위기가 왔는데 예. 경제하고 교육이 한 배를 탄 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예. 왜냐하면 다들 집에서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집에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교육하고 저희 경제하고 맞물리면서 학교도 못 보내고 학교를 보낼 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들이 진짜 예.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어쨌든 간에 등교를 한다는 자체 그다음에 교육이 시작됐다는 자체가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로서는 이게 경제 회복의 예.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해서 빠른 그런 속도로 냈고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재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가 4월 26일 날 등교부터 그다음에 조그마한 그 규모가 작은 레스토랑들을 열게 해줬어요. 예. 근데 거기가 신규 재생 지수가 1.1로 다시 늘어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독일, 한국 초기 방역에 굉장히 성공을 한 나라인데 빠르게 문을 열다 보니까 다시 재확산이 되는 예. 부분들이 있어서 WHO에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계속 2차, 3차 재확산이 있고 또 겨울 되면 다시 또 크게 창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런 상시 체계로 좀 가는 그런 어떤 예. 뭐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잠시 이제 좀 더 다루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좀 무서운 겁니다. 유호정 기자, 근데 이렇게 동선을 밝히는 게 왜 이 방역에 중요한지 또 좋은 사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한 예. 정신요양병원에서 20대 남성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신병원, 요양병원 하면 예. 그동안 추가 감염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전수조사 결과 확진자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인지 박남춘 인천시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천이 더 큰 위험에 처할 뻔했었어요. 학원 강사하고 같은 날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이태원에 갔다 왔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무증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입원을 할 때 받아준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알기로는 이태원을 갔는데 거기를 한번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어머니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계신데 전화를 병원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제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이분이 확진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238명을 싹 다 전수조사했어요. 다행히 그 다른 분들한테는 전염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의 사례가 똑같은 건으로 있었어요. 어머니의 신고가 없었다면 며칠 지나서 바이러스가 증폭됐으면 거기에 환자들 다 저희가 되지 않았겠어요. 네, 이 남성이 이태원 주점을 방문한 건 4일이고요. 그리고 5일 날 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당시에는 발열 체크를 했는데 당연히 증상이 없었으니까 입원을 한 거겠죠. 그런데 지금 8일에 이 어머니께서 병원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아들이 이태원 주점에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사를 해주세요라고 검사를 했더니 무증상이었는데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래서 부랴부랴 280여 명의 230여 명의 사람들을 전수조사했고요. 다행히 모두가 음성이 나왔는데요. 사실 만약에 이 4일 이태원 주점에서 감염이 됐다면 통상적으로 5일에서 7일이 증상 발열일이고 이때가 가장 감염이 높은 시기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 8일에 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엄청난, 감염이 엄청 높아졌을 시기까지 예. 좀 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천만다행인 사례라고 지금 인천시장이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자신이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위험 지역을 다녀왔으면 바로바로 검사를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제발 숨지 마시고요. 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숨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정은경 본부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거는 그 에이즈,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처럼 평생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 인류와 같이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엄청 무서운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인류가 이 바이러스를 유일하게 치료한 게 있는데 없앤 게 있는데 천연두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박멸했다고. 그게 유일해요? 천연두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중에는 유일하고. 그래서 WHO에서도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인간이 이 자연한테 승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를 했다고 하는데 저 이제 마이클 라이언 뭐 의사이기도 하고 저분의 얘기도 그렇고 정은경 본부장도 얘기하신 거 보면은 이 퇴치, 박멸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치사율이 차라리 높아서 치사율이 높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가면 그 숙주를 죽임으로써 바이러스가 이동을 못하는 상황인데 감염력은 약하겠죠. 감염력은 약한데 이 바이러스는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영악하고 하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보면 치사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 남짓 뭐 이렇게 높은 건 아니면서 건너뛰기는 굉장히 빨리 건너뛰는 전파 속도가 엄청 빠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끈질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모두 마치거나 이러하지 않으면 조금씩 건너가면서 계속 감염을 시키면서 또 다른 감염을 시키고 치사율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봤지 않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제주도까지도 며칠 사이에. 그래서 저 대목을 잘 좀 우리가 새겨들어서 얼마나 이제 개인적으로 잘 신고하고 또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휴 기간 동안에 이태원을 방문했던 사람들 전체 명단, 그러니까 통신사 기록을 통해서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1905명인데 사실 이분들이 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을 즐겼던 분들이 좀 있는데 유호정 기자, 실제로 이제 익명을 보장해주겠다. 동선도 사실은 그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동선 공개도 뭐 집합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당국이 자발적으로 좀 신고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내놔서 그런지 몰라도 뭐 계속 이제 자진 신고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남 지역만 보면요. 이 질병관리본부가 파악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통보를 한 인원은 9명인데요. 현재까지 이 신고가 들어온 거는 700명입니다. 700명이 이태원을 방문했다,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자진 신고를 한 건데요. 이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확진자와 접촉한 수 같은 경우에는 약 57명, 57명 정도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이 접촉은 확인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태원 근처에 방문했던 사람들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700명을 검사를 했고 이 중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580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사실 비율로 보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명이 또 추가 확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당국은 자진 신고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지역 한 지역에서만 700명이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을 다녔다. 그러면 각지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다녀갔는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서울, 이태원, 홍대, 뭐 강남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로 얼마나 많이 퍼졌을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인천의 강사로 인해서 2차 감염된 학생이 이제 교회를 다녀가서 신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 신도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지금 482명이 전수조사를 받았는데 일단은 이들 모두 음성이 나온 걸로 다행입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다니던 교회에 신도 1000여 명이 있었는데 아직 다 이제 음성이어서 좀 아직 천만다행인데 아직 그래도 계속 검사가 진행 중이니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발적인 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연예인들도 앞장서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소수자로서 커밍아웃했던 분들도 뭐 홍석천 씨라든지 하리수 씨도 이제 권유하는데 강원래 씨도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가수 출신 이제 강원래 씨가 지금 이태원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한 복판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스스로 진단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음성이 나왔는데 이거를 SNS 보시는 것처럼 SNS를 통해서 나도 스스로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도 제발 좀 스스로 진단 검사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이런 글을 좀 올리기도 해서 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강원래시 주점은 문을 닫고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홍석천 씨도 그렇고 강원래 씨도 그렇고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검사를 그러니까 빨리 검사를 받아서 빨리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는 게 이태원 상권을 또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하루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태원이라든지 홍대에는 이런 보도가 나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썰렁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썰렁한 정도가 아니라 이곳에서 뭐 밥을 먹거나 뭐 차를 마시거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아예 없다고. 아예 안 가죠? 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지난 목요일에 이제 확진자가 처음 나왔고 그다음부터 이제 수십 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말이 사실 제일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거의 손님이 한 명도 없었던 상점도 있을 정도로 뭐 사실 그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갔었잖아요, 현장에. 근데 이제 거기 계시는 이 거주민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클럽이 있었던 그 골목 거기가 주말이면요 불금 뭐 불토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대요. 사람이 그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입주민들은 정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이제 입주민들한테는 힘든 나날이고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목인 거고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성황을 이뤘는데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하고요. 뭐 맥주집 직원은 뭐 금토일 합해서 4명밖에 못 받았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이태원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들도 많은 겁니다. 심지어 택시 기사분들은 이태원에 가자고 하는 손님은 아예 안 받는다. 이태원을 목적지로 찍으면 그 콜은 안 받는다. 기사님들이? 그렇죠. 이제 괜히 갔다가 나까지 어떻게 뭐 접촉자가 돼서 자가격리하게 되면 며칠을 수당을 날리는 셈이 되는데 굳이 거길 왜 가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아까 킹클럽 보셨잖아요. 그 킹클럽을 사이에 놓고 이쪽에서는 레스토랑, 이쪽에서는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직접 나와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는 이 레스토랑은 이미 4개월 전에 문을 닫았대요. 영업이 안 되니까 그냥 임대료는 감당하더라도 인건비라도 줄이자는 거죠. 여기는 아예 문을 닫고 마트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살아나나 했더니 갑자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오히려 너무 이태원을 좀 보도를 오히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방역이 이루어져야 다시 영업이 재개되는 거니까요. 조금 불편함 또 고통을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우한시가 쓰고 있는 아주 극한 처방을 한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한에는 지금 다시 재확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1,100만 명에 대해서 전수 지금 핵산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코에 면봉 넣어서 그거 하는 건.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게라도 메시지를 보내든가 조사를 해서 일단은 지금 퍼져나가는 이 속도를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은 충격을 줄 만한 방역 이 대책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시간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역을 특정하기에는 지금 앞서 이제 경남 사례도 봤습니다만 이미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고 또 3차, 4차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게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 되는데 뉴욕에서도 이제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확진자 기준으로 1,900명 정도 되긴데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1,900명이 걸린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도 검사를 안 받거나 본인이 모르면서도 바이러스가 왔다가 지나간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엘라이자 검사라고 해서 항체 검사를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샘플 조사라고 그래서 대구 지역으로서는 한 8,000명 정도 하고 전국으로는 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 1, 2만 명 정도 해서 하는데 아마 이 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면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떻게 됐는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기초로 해서 더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더 많이 할지 이런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하루에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이 조사를 해도 10,000명 정도 15,000명 조사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지역은 굉장히 이제 한산해졌고 썰렁해졌다고 합니다만 소위 풍선효과라고 하죠. 이태원을 눌러놨더니 다른 지역에 이제 또 손님이 몰려요. 대표적으로 홍대가 그럴 것이고요. 또 홍대도 또 발생했다 그러면 옆에 신촌이나 종로 또 마포 지역 또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점차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네, 뭐 지금 지역이 다양해지고 있는 게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기도 한데요. 홍대 주점을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 54번 환자가 알고 봤더니 이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에 이 수원에 있는 대형 볼링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수원시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수원시장이 SNS에 한 글을 올렸는데요. 볼링장에 있는 실내 흡연실은 비말로 인해 감염 경로가 높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올렸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볼링장을 이용하면서 흡연실을 수차례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흡연실을 이용한 사람이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흡연실 굉장히 또 밀폐되어 있고 이 담배를 피다 보면은 비말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고 해야 되나요? 담배 피고 나면 꼭 침 뱉는 사람이 있어요. 가래 뱉는 사람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이 수원시가 이 자진 신고를 받고 또 자체적으로 파악한 접촉자는 89명으로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무증상자인데요. 2명은 현재까지 증상이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됐어요.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특히나 이 볼링장을 이 해당 시간대에 방문했다면 자진 신고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뭐 수천 번 강조하긴 합니다만 이런 운동시설 또 클럽과 같은 곳, 유흥주점 왜 더 위험한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유호정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볼링장, 뭐 흡연실 이런 데가 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더 위험한 건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운동시설 가게 되면 그냥 뭐 커피 마시는 상황은 달리 호흡이 더 많이 가빠라지고요. 마스크도 잘 안 쓰고. 마스크도 쓸 수가 없고 또 그다음에 이제 노래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지금 받지 않습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서는 찬송가나 뭐 다른 걸 불러야 되고 줌바 댄스 같은 경우는 격렬한 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출량이 훨씬 많고 또 호흡이 멀기 때문에 멀리 가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더 거칠게 호흡하는 거칠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양도 많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양도 많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건당국에서도 이 최근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위험도 평가를 잘못했다고 하는 게 초기에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꺼번에 문을 연 게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좀 했어야 된다. 상대적인 위험도 예를 들면은 커피숍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낮고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뭐 체육시설, 운동 체육시설이나 밀집 지역에서 폐쇄된 유흥가 이런 건 또 긴급한 필수 시설이 아니거든요. 마트하고 달리. 그래서 한 5단계, 3단계로 나눠서 차등적으로 계약 오픈을 했어야 이런 거지. 지금 사실은 볼링장 같은 데서도 넓기 때문에 위험도가 이런 이태원 클럽이나 이런 것도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태원 클럽이나 이런 데 갔던 사람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일반 클럽, 식당으로 가기 때문에 모두 다 위험해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점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발 확진자가 이제 133명까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